뭐야? 라이젠 4980U가 M1보다 스코어가 높다고? 에?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2021년 노트북 시장이 엄청 재밌죠? 애플이 작년부터 인텔을 벗어나서 애플 실리콘을 적용하고 또 AMD가 이제 데스크탑에 이어서 랩탑 시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완전히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랩탑 완제품 말고 각 제조사의 저전력 프로세서에 대한 비교를 준비해봤어요. 랩탑 프로세서는 데스크탑이랑 좀 다르게 완제품을 사는 수밖에 없어서 비교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먼저 OS와 기기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많이 쓰는 긱벤치 5부터 볼게요. 먼저 4코어 인텔 i7 1165G7의 경우는 싱글코어 1360점, 멀티코어 5080점이 나왔습니다. 4코어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싱글코어 대비 멀티코어 성능 배수가 3.73에 달할 정도로 효율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M1의 경우는 이제 자주 봐서 놀랍지도 않아요. 싱글코어 1725점, 멀티코어 7623점입니다. 8코어기는 하지만 4개의 고성능 코어와 또 4개의 저전력 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싱글코어 성능을 그대로 멀티코어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애초에 점수가 아쉬울 만한 스코어가 아닐 정도로 높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라이젠 7 4980U 8코어 프로세서의 경우는 싱글코어 1161점 그리고 멀티코어 6820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스코어 자체가 M1 대비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 8코어의 위력이 성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텔 대비는 무려 34%가 높은 스코어예요. 이번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4980U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진짜 AMD 코어빨이 정말 무섭죠. 실제 스코어도 그게 증명이 되고요. 경량화 랩탑에서는 별도로 그래픽 프로세서 탑재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성능도 함께 측정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게 인텔 아이리스 X의 성능이 18335점으로 어마무시해요. 항상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아쉬웠었는데 확실히 아이리스 X 그것도 i7에서는 성능 향상폭이 엄청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타이거 레이크라도 i3의 경우는 아이리스 X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픽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면 i3는 아니에요. 진짜로. 다음으로 M1은 19693점으로 인텔을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4980U의 경우는 14382점으로 GPU는 CPU 성능 대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AMD가 확실히 CPU 성능에서 코어빨로 인텔을 압도하고 있고 또 경량화 랩탑을 위한 저전력 프로세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그래픽 성능에서 나는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피스 랩탑4 4980U가 엄청나게 사고 싶어질 수 있는데 잠시만요. 랩탑은 전원 플러그 없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90% 이상 충전된 상태로 플러그를 빼고 전원 설정에서 최고 성능으로 둔 상태로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5080점에서 5117점으로 벤치마크 오차 범위 내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터리 상태에서도 성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1은 7620점, 역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충격인데요. 4980U의 경우는 5686점으로 충전 중일 때 대비해서 16% 스코어가 하락했습니다. 절대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없죠. 배터리 잔량도 90% 이상의 동등한 조건이었는데 이 정도면 다른 프로세서의 스코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똑같이 GPU 스코어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인텔은 16365점으로 10% 낮게, M1은 이 와중에 혼자 미쳤어요. 2576점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왔고 4980U의 경우는 8462점.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제가 뭘 잘못한 줄 알고 진짜 재부팅도 한 번 더 하고 얘만 테스트를 3번은 더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40%가량 스코어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기존의 인텔 대비 낮은 GPU 점수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배터리 사용 중에 스코어가 여기서 40%가 더 떨어진다면 이건 완전 다른 랩탑이에요. 아니 그런데
4500U의 경우는 그래픽 스코어가 오차 범위 내로 나왔었거든요.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추가로 시네벤치 테스트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얼마 전에 시네벤치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M1 프로세스도 지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반복 설정까지 가능해서 스로틀링도 확인할 겸 추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놀랍게도 4980U가 오히려 M1을 20% 정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하고 격차는 거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시네벤치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5회 반복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발열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뭐 완제품 제조사의 역량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젠북 듀오의 경우는 스크린 패드 플러스와 디스플레이 틈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최대 47도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요. M1 맥북 에어는 뭐 팬이 없으니까 어디로 공기가 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내주고 있는데도 팬 하나 없이 그냥 최대 38도 전후 유지합니다. 진짜 돌았어요, 애플. 하지만 이걸 탑재한 M1 아이패드로 뭐 넷플릭스나 봐야 된다는 거 뭐가 있겠죠? 제발. 그리고 4980U는 후면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44도 전후로 나름 발열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그냥 애플 M1이 미쳤네요. 사실 가운데 두고 좀 불리한 입장에서 테스트를 계속했고 또 펜 하나 없는 맥북 에어인데 이 스코어와 발열 관리라니 진짜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원래 의도는 서피스 랩탑용으로 커스텀된 AMD 라이젠 7 4980U의 이 코어빨에서 나오는 성능을 마음껏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의외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으로 M1에 비벼볼 수 있는 윈도우 랩탑이 나왔다!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배신감을 느끼게 해준 AMD. 이 와중에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4코어 진국 인텔, 그냥 혼자 돌아버린 미친 성능의 애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이것저것 사서 모아보고 재밌는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4980U는 좀 실망인데? AMD는 역시 데스크탑인가? 따다다! 요런가?